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법칙 보겠습니다. AP 좀 풀어보셨어요? 주세요. 이거 써서 저 메인 잘 봐. 네. 적어서 한 대까지 어렵지 않았어? 두꺼운 책으로. 어떤 물체를 내가 움직여서 위치를 바꿔왔는데 그 물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속도가 다르든 에너지를 갖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예측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게 예측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예측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는 예측이 좀 잘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자연의 가장 중요한 힘들이 있잖아. 감각이 중요. 이런 것들은 예측이 잘 돼.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근데 또 한편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 대표적인 게 마찰열이나 저항력 같은 게 있어서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하면 바뀌어요.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잘 해본 것 같은데 위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위치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포텐셜 에너지를 안 배우고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어. 그래서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일단 존재한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로 종속이 되는지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보전력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 보전력만 있는 거 아니고 중력 전자기로는 거니까 비보전력을 잘못 다루면 오류가 나가. 에너지 손실들이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잘못 안 풀린다. 그렇게 함부로 포텐셜을 잘못 적용하면 큰 핑크가 나왔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대한 함수다. 수식을 표현했을 때 위치에 대한 함수. 근데 이 위치는 좀 더 들어가면 위치랑 상관없는 에너지도 있겠지. 예를 뭐 속도랑 상관이 있는 에너지가 아니면 공기 저항력 같은 거. 그런 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래서 이 위치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항상 중요한 거고 속도가 껴있을 수는 있는데 위치가 없고 속도만 껴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를 따져볼 수가 없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는 건 기본적으로 위치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양태가 예측이 잘 되고 또 미소한 변화를 줬을 때 어렵게 설명하면 시간 대칭이 잘 돼서 쉽게 얘기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보존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건데 포텐셜 에너지 정의는 보존력이 중요한 거는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은 안 돼. 그럼 비보존력이 뭐고 보존력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수학적인 정의가 있고 좀 물리적 관점에서 정의가 있는데 수학적인 정의부터 먼저 엄격하게 하면 8페이지에 보면 보존력의 정의가 우리가 뭐 이런 경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저런 경로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경로와 무관하게 시작과 끝. 그래서 위치 여기서 시작과 끝 위치를 말하는 거야. 시작과 끝의 위치만 가지고도 물체의 운동 상태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으면 보존력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보존력이다. 그래서 경로와 상관없는 거, 경로와 무관한 거, 경로의 인디펜던트한 거, 이게 이제 보존력 이렇게 정의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상관없이 어려운 표현은 정황 미분, 이그젝 컨디션이 이그젝트니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정황 미분을 했을 때 값이 동일하면 정황 미분 조건을 갖추면 보존력이야. 예를 들어서 이 차원으로 예를 들면 x 방향의 힘과 y 방향의 힘이 있는데 x 방향을 약간 미소하게 y의 변화를 줬을 때의 변화가 y 방향은 x로 바꿔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같은 거. 그러면 얘는 정황 미분 조건을 갖춘 거고 그건 보존력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정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힘을 x축 방향, y축 방향을 줬어.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힘을 일정 시간 줘서 운동량이 변화가 생겨서 속도가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시작. 시작. 끝. 근데 이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y축 방향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여기보다는 뭐 여기 위쪽, 또 위쪽 이런 식으로 물체가 어떤 임의의 경로로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갔든 뭐 이렇게 움직였다면 여기 임의에서 약간의 y축 방향의 변화를 줬는데 x축 방향의 힘의 변화와 똑같은 위치에서 약간의 x축 방향의 변화를 봤는데 y축 방향의 그 힘의 크기 변화가 같으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보존력이고 보존력이기 때문에 약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수학적으로는 되게 그럴싸한데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 어차피 경로와 상관이 없다면 뭐 우리가 1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A에서 B까지 내가 일을 한다 이거야. A 위치에서 B까지 갈 건데 그럴 때 힘을 작용해서 갈 건데 그 작용하는 방향으로의 거리 위치 변화가 R이다. 응? 그러면 그 경로를 가는 동안 힘이 작용하는 그 경로에서 각각의 우리가 이동하려는 방향으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골라서 곱해서 무조건 다 더하면 그게 그 힘이 한 1이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을 이렇게 줬어. 근데 실제로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여본 거야. 그럼 x축 방향이 있고 y축 방향이 있잖아. 근데 그냥 어차피 y축 방향이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x축 방향만 이렇게 보잖아. 뭐 y축 방향도 있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래서 x축 방향의 힘, y축 방향의 힘이 있는데 얘가 물체가 이동하는데 기여하는 걸 보면 얘는 웍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 위치로 처음에 A 위치, 나중에 B 위치로 만약에 D만큼 거리를 움직였다면 이거 어떻게 예상하지? fx에다가 곱해 D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잠재적으로 여기에 실제로 비탈면에서 외력이 빈 거는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가정한 잠재적으로 얘가 포텐셜로 전형이 돼서 이 위치에 얘가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그만큼 해준 일만큼 운동의 연료를 전환되면 이 운동의 정의 얘는 포텐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그게 될 거냐 이거야. 내 질문은. 왜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과방위 쓰는데 얘는 왜 안 되냐? 왜 얘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면 이 운동에는 정리에 의해서 왜 추론이 안 되냐 그거야. 아니 왜 되냐? 어떤 힘은 되고 어떤 힘은 안 되냐 이거야.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크게 이런 경로로 가서 여기구나. 이런 경로로 가서 여기구나. 똑같다면 이 경로를 점점 단축을 작게 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극단적으로 아주 작게 하면 한 포인트에서 한 점에서 뱅글 돌아오는 거예요. 뱅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수학용어로 컬이라고 하는데 뱅글 돌려봤는데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나 y로 미분 힘은 미분이야. y 방향 미분하고 x 미분하고 값이 같은 거야.
그럼 사실은 이 힘은 오른쪽으로 도나 왼쪽으로 도나 보존이 되는 거야. 그걸 얼음을 이그제 끊지. 그러면 그런 상태면 크게 도는 것도 마찬가지야. 크게 도는 거는 여러 개의 컬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어. 여기 다 안에 있는 게 상쇄되고 겉으로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이 컬인 거예요. 돌려. 그래서 그 조합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컬, 즉 회전 변환 정도가 계속 그 어떤 방향으로든 대칭하면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 그건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적분을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힘의 벡터와 방향 위치 변환, 방향 벡터를 대적해서 적분을 하면 만약에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면 고전이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을 돌리는 제자리로 되는 거예요. 적분의 수식으로 표현하느냐 미분의 수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중력을 예를 들었어? 중력은 보존력이 아니야? 그렇지? 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야, 오늘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러게요. 우진이는 여행 갔고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수업 체크를 했었어요. 체크를 안 해서 누가 보시는 거야? 저안 오려고 우진이요. 명재예요. 응? 명재. 누구? 김명재요. 명재? 중력이 지표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고 쉽게. fx,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y축 방향의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지표면 근체에서. 지표면 근체. 행성들이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돼. 지표면에서. y축 방향의 힘은 얼마야? mg? 일정하지? 아래축 방향이니까 뭐 마이너스 뭐 y y 이렇게 방해 단위.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야. 뭐로 미분해봐? y를 살짝 미분해보는 거야. 여기서 위아래 변화를 준다 해서 미소하게 델타라고 생각하냐. 엄밀하게 파샬이 돼서 저거 편미분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약간의 좌우로 움직이면 안 돼. 또 설명해줘. y축의 변화만 y 방향 위아래 방향만 가야 돼. 변화를 해준다고 해서 여기에 변화가 있어. 이미 상승하자. 얼마나? 0이지. 예. y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는데 x 그러니까 나란한 방향으로 흔들어 보는 거야 살짝. 약간의 x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여기 보면 x가 변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x의 입장으로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면 얘는 사라져. 어쨌든 x는 변수가 없어. 이거 엄밀하게 편미분을 했는데 x와 y가 중복돼 있다 해도 편미분은 그런 것이 관심 없으면 x 때리면 x만 보는 거야. 얘는 뭐가 되지? 그래서 이게 같지. 0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살짝 변형해도 y축 방향으로 살짝 변형을 해도 얘는 그 변화의 정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어떤 경로로 가도 변화의 양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 가나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가나 아래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경로가 똑같으면 그걸 누적해서 더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 새로운 힘을 내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 차원에서 하자. 그 차원에서 5y, 10x라는 힘이 주어졌다고. 위치에 따라 힘이 다른데 힘이 막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뭐 1,1에서는 힘이 얼마야? 5,10의 힘이 작동되고 이런 벡터의 크기로 힘이 작동되고 또 예를 들어서 2,2면 3,3이면 더 크겠지? 15,30 뭐 이렇게 힘이 작동돼. 또 예를 들어서 뭐 3,1이면 10,15 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많이 커질 것 같은데 뭐 이런 힘이 더 여기는 작고 커져가는 그런 힘을 하나 상상해보자. 이런 힘을 가정하고 내가 이렇게 경로 조건을 하면 뭐 A에서 B로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든 뭘 하든 간에 경로 조건을 경로 조건. 그러니까 아까 힘에다가 R을 곱해서 힘에다가 변이를 곱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과 나란한 힘을 계산해서 곱해서 누적해서 더하면 어려운 물론 경로 조건이라 해. 경로 조건을 하면 경로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이 나올까요? 시작, 스타트, 끝 이런 경로로 접근하느냐 이런 경로로 접근하느냐 이런 경로로 접근하느냐 상관없이 다 똑같은 값을 얘가 뱉어낼까? 그렇다면 보전력인데 그렇지 않으면 보전력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실제로 접근해도 돼 이거? 근데 접근 수식이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정확히 그러면 얘가 fx다 얘가 fy야 fx를 뭐로 미분해야 돼? 컬 y로 fy를 뭐로 미분해야 돼? x로 미분해야 된다.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지? 같아 달라? 달라. 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약간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다른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은 y의 변화를 먼저 주다가 그걸 누적할 거야. 이렇게 가면 x의 변화를 줄 거 아니야. x축 방향의 그 힘을. 그래서 걔의 영향을 받겠지.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접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면 처음에는 x 이동 변이가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방향의 힘을 줘. 오른쪽 방향의 변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의 힘이 영향을 주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의 힘, 즉 FI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로 누적을 하다가 나중에 얘로 누적할 거 아니야. 얘 첫 번째 경로는 얘로 누적하다가 얘로 누적하는 거고 두 번째 경로 이렇게 가는 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접근값이 각해서 다르겠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경로 조건을 하면 값이 다르면 즉 정원 미분의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보전력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비보전력. 근데 이게 전류하게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중력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서 가나 상관없어. 시력과 끝만 일치하면 접근과 똑같아. 경로 접근하면 똑같아. 즉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 힘이 한 일이랑 똑같아. 그러면 경로가 중요하지 않으면 자 이제 뉴턴의 알고리즘으로 돌아오는데 뉴턴이 뭘 만들었어? 적분을 만들었잖아. 그 정적분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 정적분 기본 정리가 뭐지? 야 시그마 극한하고 이런 그냥 이거 너무 이게 너무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처리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어떻게 처리해라? 뺄셈으로 연산을 끝내라 이 얘기야. 즉 계산의 양을 엄청 절약해 주는 거죠. 정적분이 내가 힘들게 배우겠지만 연산 단순화 시키는 거야. 복잡한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손실 압축하는 거거든. 근데 이 적분의 태도가 매우 잘 먹힌다는 거야. 어디에서? 시작과 끝만 중요한 적분. 즉 경로 적분은 에너지를 다룰 때, 특히 포텐셜 에너지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함수가 뭐에 관한 함수여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 위치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치에 의한 함수여야 되는 거야. 다른 게 뭐 불순물이 껴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치에 의한 함수여야 돼. 여기에 막 뭐 부위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설사 이 연산을 해서 정확한 값이 일치한다 해도 그거는 보존력이 아니야. 왜냐면 아예 문 밖에서 외치죠. 야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닌데 포텐셜을 딱 적분했는데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안 나오면 이쪽 카테고리가 아니야. 아예. 보존력이네 비보존이네.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물리가 조금 엄격해서 갈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분별해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자, 돌아와서 포텐셜 에너지 정의 여러분 다 배우셨죠? A에서 B까지 만약에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 이동 범위 쪽으로 우리가 구간을 주고 접근을 시키면 그게 그 힘이 한 F가 한 1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A에서 B로 가는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는 한 일에다 뭘 붙이면 되냐? 빼기만 붙이면 그 포텐셜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로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 그 차이가 중요하다. 그 차이는 뭐랑 일치한다? 그 힘이 주어졌을 때 보존력이 돼. 보존력이 주어졌을 때 보존력이 한 일, 즉 경로 적분한 값. 그 일이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된다. 선생님 막 할 때마다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생각하기도 할 거야.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A에서 B로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이 보존력이라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만큼 일을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만든다. 마치 저음을 한 것 같아. 여기 아래 있다가 물체를 위로 끌어올렸어. 그동안에 중력이 작용하겠지. 중력을 거슬러서 물체를 위로 올린 거 아니야? 이 물체의 중력이 어떤 일인가 했을 텐데 중력이 그 일을 해서 마이너스 1을 한 거지. 그럼 플러스의 포텐셜이 저장되다 오는 거야. 나중에 물체를 놓으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오는 거지. 즉 이렇게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해소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소위 말하는 화학적 에너지 보존 시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A에서 만약에 B로 물체가 저장돼 있던 걸 이렇게 썼어. 아래가 기준 100인데 200으로 올렸다가 해소했어. 100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 그걸 뭐로 전환할 수 있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 카이네틱 이런 식으로 100에서 200, 200에서 100. 그래서 뭐가 달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항상 일정 에너지 전해봅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5페이지에 보면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요. 스프링은 그 마이너스가 상징하는 건 중심으로 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는다면 스프링의 F가 마이너스 K에 있을 때 있는 거는 중심으로 향하는 중심력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X는 마이너스 KX고 마이너스의 의미는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한 2를 구하면 이 힘을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적분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나와요? 탄성력, 스프링 포텐셜. 자, A부터 B까지 접근을 한다면 포텐셜을 뭐라고 정해요? 포텐셜의 차이는 요건데 마이너스 WD 2분의 K의 X 2분의 K의 X B의 제곱 빼기 2분의 K의 X A의 제곱. 요거를 나중 포텐셜, 요거를 처음 포텐셜 이렇게 정의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위치에 관한 함수인데 2분의 K의 B, XB, A, XB. 그럼 그냥 임의로 X 이렇게 써도 되겠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라고 정의를 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저기 탄성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빼서 하자. 길이가 5일 때, 10일 때 넣어서 두 개를 뺀 값만큼 물체 운동에 기여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로 늘었으면 운동 에너지가 주는 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하자. 지금 탄성력은 무전력입니까?
사실 이렇게 풀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써서 이렇게 뭐 포텐셜이나 운동 에너지나 이런 얘기 하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잘 작동해야 되고 포텐셜 정의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그걸 일단 보존력인지 아닌지 좀 얘기를 하고 했어야 돼. 이건 보존력이 아니야? 모르겠지? 그 힘이 X축으로만 작용하는데 Y를 만나면 정확히 수학적으로 우리가 엄격한 거고 좀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얘가 위치로만 표현돼서 그래. 사실 F는 mg도 지표면 위에서 F는 mg도 위치가 있는 거야. 위치를 0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0으로 인해서 기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것도 위치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첫 번째는 얘가 포텐셜 정의가 가능하냐. 나아가서 포텐셜 정의가 가능한 걸 넘어서 보존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되느냐. 여기까지 얘가 나아가려면 일단은 얘가 위치에 대한 함수를 봐야 돼. 보면 알겠지만 포텐셜이 위치에 대한 함수를 잘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잘 정의되려면 함수 자체가 접근하기 전에 함수 자체가 즉 힘 자체가 x가 있으면 좋지. 그럼 한 걸 더 들어갈게. 중심력인데 x의 선형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 비례하는 새로운 탄성력을 만든다. 얘는 보존력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으면 정확히 이렇게 1차원으로 움직여. Y축 방향으로는 없어. 그럼 얘는 정확 비교를 하면 돼? 안 돼. 되지. 그럼 패스인 거야. 포텐셜이 정의가 돼, 안 돼? 되지. 포텐셜도 x로만 있어, 없어? 그렇잖아. 그걸 보시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기저항 있지, 공기저항. 9페이지. 페이지에 공기저항이 있어요. 공기저항 F는 뭐야? 마이너스 B 이거 K랑 K 속도에 비례하는 세요. 그 얘에 기여하는 건 속도예요. 위치가 아니야. 그럼 얘는 정확 미분을 쓰기 전에 이미 탈락이야. 무슨 얘기냐면 속도로 정의가 되면 얘는 포텐셜 자체가 존재하잖아.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정의조차 하면 안 돼.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나라 말로 위치 에너지거든. 에너지 자체가 위치로 정의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텐셜로 정의하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 좀 바꿔서 속도 구하거나 이러려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위치가 나와야 돼. 접근을 해서.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 여기다가 dr 위치를 곱해가지고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한다고 위치가 나올 리가 없잖아. 얘는 정확 미분을 하기 전에 이미 탈락. 다시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 얘기할 때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 저지르는 실수가 일단 정확 미분 때리고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여기 x든 y든 위치에 대한 변수가 있는지 먼저 봐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x에 대한 y에 대한 위치가
없어. 이렇게 막 속도로 표현돼 있어. 그럼 바로 달라.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근데 F는 mg면 얘도 위치가 없는 거 아니냐? F는 mg는 위치가 없는 게 아니라 위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완전 균등하게 모두 다 mg의 힘을 받는 거야. 맞지? 똑같은 힘을 모두 상수로 받는 거기 때문에 위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위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똑같은 힘으로. 처음에는 위치, 그러니까 x 또는 y, 만약 3차원의 x, y, z가 수식에 얽혀 있는지를 봐야 돼. 얘는 x가 두 개 제곱으로 얽혀 있고 얘는 x가 얽혀 있지, 그렇지? 그 중력도 우리가 f는 mg 이렇게 상수로 취급하지만 사실 지표 바깥으로 나가서 행성 우주의 규모로 보면 만일력으로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r 스퀘어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치랑 관련이 있는 변수이 아니야. 관련이 있는 변수야. 위치가 하나 딱 특정됐어, 공간에. 그 위치 벡터가 잡혀. 그 자체가 힘의 방향이야. 중심력이고. 그래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위치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풀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포텐셜 정의가 잘 돼요. 그냥 함수 자체가 위치밖에 없어. 정기력도 마찬가지야. 자, 정기력은 어떻게 되죠? 정기력은 어떻게 돼? 쿨룸 법칙? 쿨룸 힘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게 부호에 따라서 방향도 그 위치 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이 돼. 일종의 중심력이고. 그래서 얘도 위치에 구속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힘 자체가 적분하면 힘이 나. 그러니까 위치가 나와. 2차원으로든 3차원. 근데 얘는 포텐셜 정의가 잘 되는 함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질문할게.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정기력은 된다고 했어. 포텐셜 정의 잘 돼. 정확미분 해면 돼. 자기력은 어떨까? 되게 고급스러운 질문이야. 잘 들어. 자기력은 보전력일까 아닐까? 일단 그거. 보전력이라면 왜 그럴까? 보전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보전력이라면 왜 아닐까? 자기력은 어떻게 생겼어? 다음 시간에 비오 샤워로 다음에 배우긴 할 건데 비켜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비켜봐로 배웠는데 비켜봐 이게 자기력이거든. 전화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장 안에서는 힘을 받아. 여기 봐. 바깥에서 외부에 자기장이 세팅돼 있어. 자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전자가 속도 v를 가지고 지나가. 힘을 받아. 이게 자기력이야. 여기를 위치 영향을 받아. 안 받지. 여기 힘의 크기 누가 정해? 위치가 정해? 아니잖아. 누가 정해? 그렇지. 그럼 얘는 이미 정확미분을 하기 전에 문 밖에서 버려지는 거야. 얘는 뭐가 아니다? 대표적인 비보전. 다시 자기력은 보전력이야, 비보전력이야? 비보전. 위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자기장. 그 다음에 속도가 더 중요해. 속도. 또 속도의 방향.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위치가 영향을 방향이 영향을 받는.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힘이 바뀌면 그건 보존력 아니야. 경로와 상관없이 일정해야 되거든. 방향에 따라서도 바뀌잖아. 그럼 이것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비보존. 자, 한 번 더 들어갈게. 다 왔어. 넘어가고 싶어. 아마 이제 카이스트 면접 보거나 서울대 이런 거 볼 수 있어. 전기력은 보존력입니까? 보존력이라고 했지? 자기력은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라고 했잖아? 이유가 뭐야? 힘이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속력, 또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보존력이 될 수가 없어. 보존력은 위치로 결정이 돼야 돼. 오케이? 전자기력 이게 마지막 전기력 말고 자기력 말고 합쳐서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보존력이야. 여기 좀 충격 반전.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전자기력은 보존력이야. 그런데 우리 몸통이야 이게. 우리가 자기력만 일부 딱 떼서 보면 비보존력처럼 보이는 거야. 전기력은 운이 좋아서 보존력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력만 딱 떼면 비보존력이어서 얘는 경로적분하고 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 틀려.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 한 덩어리거든. 전기력과 자기력은 한 덩어리야. 그래서 전자기력을 묶어서 보면 전자기력의 힘은 나중에 이제 막스웰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이 통째로 묶어서 가면 얘는 경로적분이 돼. 얘는 포텐셜 정의가 되고 보존돼. 자기력이 안 되는 이유는 장님 코끼리 만들듯이 코만 만져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전기력과 자기력은 한 덩어리다니. 그래서 전자기력은 보존력입니다. 너무 철학적인 얘기 같다 해서 처음 배울 때만 낯설 거야. 나중에 이거 계속 이제 지겹게 학교에서 들으면 저처럼 돼요. 내가 마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 그리고 문제 풀면 돼. 그래서 비보존력은 살살살 잘 피해 도망가고 보존력만 잘 포텐셜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잉. 자, 또 질문해봐. 니도 알면 내가 할 거야. 마찰력은 보존력입니까? 보존력이 아닙니까? 왜 아니지? 마찰력이 수직항력은 y축이기 때문에 이거 벡터가 아니야, 수직한 거. 위축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왜 마찰력은 보존력이 아닐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움직이면 마찰 때문에 열로 손실이 나니까 당연히 에너지 보존 적용 안 되고 비보존력인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 근데 수학적으로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것 때문에 접근해봐야 하나? 접근해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왜 아니냐? 방향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방향이 내가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힘이 어디로 작용돼? 그렇지, 왼쪽으로 작용돼. 맞죠? 똑같은 위치인데, 위치 하나로 특정됐어. 그런데 내가 왼쪽으로 당겼어.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돼? 반대로 작용되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위치에 놓였는데도 힘의 방향이 어떨 때 오른쪽, 어떤 때 왼쪽 이러잖아. 위치 하나로 방향을 특정할 수 있어 없어?
위치를 딱 던져준다고 마찰력이 결정되지가 않아. 마찰력이라는 걸 결정하려면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힘요. 마찰력은 위치 하나로 특정되지 않고 뭔가의 방향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외부의 힘의 총합이 즉 알짜 힘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비로소 방향성이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 미분을 하기 전에 이미 탈락이에요. 위치로 기여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 용수철은 평양의 위치로부터 당겨놨어 이렇게. 그러면 안쪽 방향이 아니까 오른쪽 방향이 왼쪽 방향, 중심 방향이 바깥 방향. 중심 방향을 하나로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내가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평행점으로부터 왼쪽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힘의 방향이 안쪽에 바깥쪽. 바깥쪽으로 하나로 무조건 특정되지. 그러니까 얘는 위치를 특정하는 순간 방향이 뒤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방향의 영향을 방향이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아. 방향이 결정하는 힘이 아니라 탄성력은 위치가 결정하는 힘입니다. 위치가 결정되는 자리 방향은 그냥 나와. 그러니까 얘는 저항 미분 대상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역수가 있는 법칙이 역학자 있는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리 강사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받는 질문인데 장력은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전기력, 자기력, 장력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이거 역학적인 보정식 막 써도 될까 안 될까? 장력은? 당연히 마찰력 있는 건 니들이 알아서 그 에너지 보정식 적용 안 할 거야. 감각적으로 뭘 꼭 저렇게 해서 안 하기보다는 그냥 공기저항 있고 마찰력 있으면 왠지 역학적 에너지 보정식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서 차단하잖아. 근데 실로 연결해놓고 도를 해서 문제 풀면 니들 역학적 에너지 보정식 쓰냐 안 쓰냐 솔직히 그냥 쓰잖아. 그럼 이런 질문이 나는 거야. 장력은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내 행동을 합리화하려면 보존력이라고 하고 싶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귀찮을 때 선생님이 그냥 보존력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의 논쟁의 대상이 누구더라? 왜 그럴까? 질량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전자도 질량이 있어. 근데 스프링 나는 줄이 네가 뭔데 질량이 없어? 야 줄이 왜 질량이 없어? 전자도 있는데 아무리 작은 소립자도 다 질량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지. 근데 질량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상적으로 놓고 풀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도 우리가 힘이 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굳이 왜 우리가 문제 풀 때 줄로 연결해 놓느냐? 힘을 전달하는 매개자야. 문제 풀 때 등장하는 모든 실들은 질량을 0으로 하면 여기로 저기로 작용과 반작용으로 힘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매개자일 뿐인 거지 진지하게 물리학적인 힘을 다룰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장력을 진짜 실을 하나의 다 분자의 연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까? 예를 들면 쇠사슬이라고 해야 문제를 푼다. 질량이 있다. 이러면 토 나온 거야. 그러면 질정부에서 무게중심 찾고 문제 풀기 시작해야 돼. 진지해지. 당연히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그때에서의 장력은 좀 의미가 달라. 당연히 비보전력이다. 다시 장력이 보전력입니까 비보전력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논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실한테 관심이 없다. 물리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그럼 왜 차별합니까? 선생님 스프링은 맨날 달고 다니면서 왜 실은 무시하십니까? 스프링은 우리가 스프링을 좋아해서 스프링을 하는 게 아니라 탄성력의 상징일 뿐이에요. 스프링은 탄성력을 말하고 싶은 거고 탄성력의 핵심은 뭐야? 중심력이고
변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중심력이 작용해서 위치로 결정되는 힘인 거야. 근데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 용수철을 당겼을 때 이렇게 툭 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용수철을 몇 번이나 만지? 용수철은 별로 안 중요해. 용수철이 상징하는 중심력, 탄성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중력과 탄성력과 전자기력 위주로 간다.